네, 반갑습니다. 저는 각인학원에서 광문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업 진행하고 있는 이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광문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종료가 돼서 총평,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습 방향은 조금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번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지정 외부 작품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올해는 생각보다는 미지정 외부 작품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도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제 어느 정도 변별을 가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교술갈래와의 만남 문제가 다소 난도가 있었고요. 아울러 여기 나와 있는 미지정 문학 우리 고전 논문이 나왔는데 이걸 해독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다소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조금 추려봤는데요. 일단 여기 문학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약간은 의외일 수가 있는 것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쉬운 텍스트다라고 하면은 저 문제가 해당되는 교술갈래에 나와 있는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지문인데요. 그래서 저 지문의 문제들이 사실은 다 풀만한 문제들 아닐까? 다 쉬운 문제들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선지가 하나하나 되게 헷갈려서 원래는 이제 뭐 2개 선지 중에 하나 많이 헷갈려 하고 하는데 한 3개 선지 중에 하나를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이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 3개의 선지 중에 더 적절한 것을 고르는 좀 작업이 필요했고요. 아울러 이번 시험에 5번이 정답인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한 8문제 정도 돼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다 보고 나서 검토를 하다가 나 이거 4번이나 5번 중에 헷갈렸는데 5번이 좀 많이 나왔네 해서 4번으로 고쳐서 틀린 친구들도 조금 많았던 문제입니다.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두 문제가 이번에 미지정 외부작품 고전 운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맥락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난도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론 봤던 지문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처음 보는 고전 운문 작품을 마주하더라도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표현 방법 위주라 어떤 표현 방법을 훈련하는 연습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론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지정 고전 운문의 일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화자의 심정, 유사한 작품을 고르는 건데요. 선지 5개 전부 다 미지정 외부 고전 운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고전 원문의 공부를 했던 친구는 일단 맥락 파악도 가능할 뿐더러 여기 나와 있는 몇몇 작품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에서 화자의 심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당최 또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문제 오류나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맥락 잘 이어서 선지에서 하나 살펴보면 하나 정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 1번 선지 5번에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라고 되어 있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라고 되어 있고 제목이 정약용의 보리타적입니다. 그 말인 즉슨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보다 농산일을 하는 게 더 즐겁다는 의미겠죠. 본문 A 부분에 나와 있는 맥락 또한 정확히 그와 같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고1 친구들이 바로바로 끄집어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문형 자체는 전형적이었지만 헷갈리는 선지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다가 멈칫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어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비유, 은유, 뭐 서리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울러서 태도나 이런 것도 끄집어내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고전 운문 문학 미지정이죠. 난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작년보다 이거는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용이랑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이 일단 1번입니다. 이게 어떤 고전 운문이 나오더라도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고어로 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고1 친구들이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내고, 그럼 아이들이 고전 논문이네, 길잖아,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차근차근 내가 배웠던 대로 이 풀이 방법을 좀 적용을 하면 이게 해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문학입니다. 16년도 11월 과학지문을 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3월 내시고 19년도 3월에 내셨거든요. 한 10개년 정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에서 나올지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비문학이 나오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문제가 약간 정답 시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정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문 숙련도도 고전 논문 풀이 능력도 비문학 풀이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올라운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저것만 시험 범위로 들어가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는 또 어떤 외부 지문들이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비문학이든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 이것들을 전부 처음 보고도 이런 뜻이구나. 즉 모의고사를 잘 푸는 친구들이 약간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문 숙련도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은 제가 이제 감히 예상해 보건데, 이 아까 23번 문제가 중복 정답이 된다는 전제하에 한 80 후에서 90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예상하는 건 한 90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제 뭐 총평은 마무리했고 시험 이런 식으로 나왔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무조건 문법이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음운 변동을 시험 범위로 들어가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광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소 특이하게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문법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몰아서 1학기 기말고사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문법 요소 하나하나가 그래도 어떠한 시험 범위의 코어 역할을 담당하는 단원인데, 이걸 한 번에 배우려고 하면 상당히 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칙 암기, 응용 능력 당연히 있어야겠죠. 응용 능력이 있으려면 법칙을 일단 외워야 합니다. 이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음운 변동 같은 경우 이거 그냥 내가 발음하는 대로 하면 문제 대충 다 풀리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보통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시험 보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칙 암기해야 하고요. 응용 능력 가져야 하고, 그리고 문법 범주별로 변별력을 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연음에서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냐 형식 형태소가 오냐로 가릴 수가 있겠고요. 뭐 표기에 반영이 되는 음운 변동, 반영이 되지 않는 음운 변동, 이런 걸로도 변별을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집중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함정선지를 낸다,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하면은 이 안에서 내는 편입니다. 그다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16년도 11월에 출제가 됐죠. 지난 10개년 중에서 무작위로 내시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풀이 근력, 실력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미지적 문학입니다. 개념어랑 맥락 파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현대시가 나오든 현대소설이 나오든 고전 시가 나오든 고전 소설이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전의 경우에는 해석하는 연습부터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신후 특강에서는 무엇을 진행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서 말했던 것이 우리가 광문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면 그거를 기르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교재입니다. 우리 비문학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재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법 당연히 포함이겠지요. 그리고 주간지 제공합니다. 해당 주차의 강의 주제와 1대1로 대응되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교재나 주간지 스타일에 공을 조금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이 위치 맞는 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막 난잡하게
문제, 수백 문제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이거 전부 풀어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엄선을 해서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과목고 기출 경영이랑 좀 핏하겠다 싶은 것들로 교재도 구성하고 과제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랑 과제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클리닉인데요. 저는 클리닉을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문고등학교는 외부 작품, 미지정 작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교과 범위를 아무리 달달달 잘 공부하더라도 한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정도가 한계라고 저는 봐요. 외부 작품을 전부 틀린다면 그것보다 더 낫겠죠. 전부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실력도 기르러야 하고 교과 공부도 해야 돼서 저는 클리닉을 투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과 클리닉입니다. 수업 후 1시간 동안 교과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집중력이 가장 좋습니다. 빨리 귀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풀고 타율도 괜찮게 나옵니다.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오답을 꼼꼼히 했느냐를 제가 잘 체크해야겠죠.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 클리닉도 레벨 1이랑 레벨 2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은 암기, OX 혹은 다소 기초 문제, 레벨 2는 난도가 조금 높은 문제 위주로 구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2개 다 하고 귀가합니다만 조금 많이 미진한 친구들이다라고 하면 너는 암기랑 기본 문제 조금 더 집중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친구는 너무 쉽다, 어떤 친구는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교과 클리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클리닉입니다. 모의고사 클리닉은 수업 직후에 진행하지는 않고요. 주중 하루 시간을 잡아서 2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2시간 정도 진행하며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랑 현대시 혹은 고전 운문이 나올 게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전부 쳐냈어요. 그럼 2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나머지 문제를 전부 쳐낸 이제 현대시, 고전시, 비문학만 푼다고 가정했을 때 한 2세트씩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트씩 풀어보고 오답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통해서 당연히 어떤 모의고사를 풀어내는 근본적 풀이 근력이 늘 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 진행했던 친구들도 모의고사 클리닉 등원하고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를 봤다 하면 정말 처참한 점수가 나왔었는데 30점대, 40점대가 나왔었는데 이거 진행하고 나서 점점 좀 타율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보더라도 아이들 정답률이 점점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목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모의고사식 문형, 모의고사식 논리 아이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클리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클리닉이 총 2번인 것이고 수업 3시간, 이후 클리닉 1시간, 그리고 모의고사 클리닉 2시간까지 해서 클리닉 3시간, 정규 수업 3시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클리닉이고요. 보시다시피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지우고 이번에 시험 범위에 나올 것 같은 부분, 비문학, 고전, 운문, 현대시 이것들로만 채워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은 어머님들께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친구가 오늘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문자고요. 아이의 특이사항, 아이가 오늘 과제는 어떻게 했고 레벨 1 클리닉은 어떻게 됐고 레벨 2 클리닉은 어느 정도로 봤으며 특이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오늘 진도를 뭐 나갔느냐, 클리닉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해하실 어머님들을 위해 상세하게 문자로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걸로도 이제 약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주 이제 리뷰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자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했고 난도는 어땠으며 분위기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짤막한 한 2분에서 4분 영상 정도 길이의 영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직보입니다. 이번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좀 비는 텀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꼈기 때문에 국어를 보기 전에 그래서 목, 금, 토, 일 나흘에 걸쳐서 직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나흘에 걸쳐서 하면 일단 하루에 풀로 하는 것보다 집중력도 조금 확보가 되고
아이들의 반응도 좀 괜찮은 편이라 물론 일요일에는 뭐 오전 10시에 불러서 오후 9시까지 풀로 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직전 때 한 내용인데요. 전범위 암기하고 기출 풀고 심화 문제 풀고 미지정 작품 방법론 수업 진행하고 비문학 풀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준비된 것 같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직전에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수업 진행인데요. 수업 진행은 사실 3시간 진행이고 개념 수업 위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재 특성상 개념, 기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작년 기출의 그 개념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어떤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론 혹은 방법론 지문 이거는 이제 문법이냐 문학이냐에 따라서 약간 갈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문법, 뭐 기본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당연히 클리닉 1시간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강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아이들이 아마 시험이 마무리가 되니 이번 주는 쉬고요. 7일 목요일 6시부터 9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에 교과 클리닉 1시간이 더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시험이 작년보다 쉬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는 안 쉬웠는데 나는 너무 어려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의 점수 친구들 점수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극과 극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잘 본 친구들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가 많고 못 본 친구들은 쭉 추락해서 60점대 50점대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감이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점수를 조금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언제든지 입반 환영하고요. 개인 카톡으로 언제든 질의응답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선택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월 5일에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문법이 포함이 되고 이 문법이 아이들이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심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문의 체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의문 변동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교육과정은 그렇게 잘 짜여 있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휘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의문 변동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제 2시간 동안 의문 변동을 전부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의문의 변동 개요 수업을 통해서 윤곽을 잡고 기말 고득점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잘 몰라요. 뭐 연음이 무엇인지 쌍시옷이 받침에 오면 얘는 자음 한 개인 건지 뭐 이를테면 기역시옷 겹받침이 받침에 오면 얘는 자음 2개인 건지 일단 이런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부터 잡고 나서 의문변동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뭔가 특강을 듣고 난 뒤에 의문변동을 다 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내가 몰랐던 게 이런 거였고 이런 걸 채워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특강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뭐 아이들이 사실 뭐 어린이날 오는 걸 크게 반기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다들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시험 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